자, 좋습니다. 이번 시간은 그 30페이지에 30페이지입니다. 11번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갈로 속에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요거 전체를 갈로를 집어넣어 가지고요. 에너지 친환경 주택이나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 주택은 한마디로 말해서 두 가지를 생각하면 돼요. 두 가지. 첫 번째는요, 에너지 사용량 있죠. 예, 이 에너지 사용량을 저감시킨다, 줄인다는 거예요. 저감이라는 거는 이제 낮게 숫자 감소시킨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요, 이산화탄소 CO2 배출량을 감소시킨다는 거죠. 예. 우리가 CO2는 일산화탄소라고요. CO2는 일산화, 이게 산소, 탄소, 기후잖아요. 기후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일산화탄소가 돼요. 기후가 이게 산소 2개, 탄소 하나, 이산화탄소. 그러면 이산화탄소, CO2죠.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이는 거예요. 우리가 일산화도 안 좋습니다. 연탄가스가 일산화잖아요. 일산화탄소. 연탄가스가 일산화탄소고 이산화탄소가 이제 두 번째인데 사람 몸에 해롭습니다. 유독성이 있고요. 결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것이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 주택이다. 그 다음 두 번째, 건강 친화형입니다. 12번째 가면 이제 건강 친화형이 나오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요, 건강 친화형 주택이라는 거는요, 실내 공기 질 있죠. 실내 공기 질의 어떤 향상하고 관계된다는 거죠. 될 수 있는 소재, 그 주택의 소재가 문제거든요. 소재. 그러니까 어떤 소재? 주택 내부의 소재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뭐 그 벽 있죠, 벽. 벽이라든지 바닥이라든지 이게 내부 마감재, 천장이죠, 천정. 이런 이제 그 마감재가 그 건강 친화형으로 지습니다. 건강 친화형으로. 유독성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이제 페인트를 칠하더라도 유동성 있는 그런 독성 있는 페인트를 많이 칠했다 보니까 그 뭐 알레르기가 막 생기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벽이나 바닥, 천정 이 마감재에 대해서는 건강 친화형으로 짓겠다. 그 뜻은 뭐냐? 실내 공기 질을 뭐 하겠다? 향상시켰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장수명 주택의 13번. 우리 시험에는 이제 장수명 주택도 나왔어요. 시험에 나왔는데 다 한 번씩 나온 겁니다. 그러면 장수명이라는 건 뭐냐? 장수가 뭐예요? 오래 산다는 뜻이잖아요. 수명이 긴다는 거죠. 수명이 긴 주택입니다. 요거는 뭐가 우수하느냐? 일단 내구성입니다. 내구성. 그 다음에 가변성이라 그래서 이렇게 적재적소에 이렇게 변화에 적응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리 용이성입니다. 수리 용이성. 수리가 용이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 세 가지 성질이 우수한 주택을 말합니다. 우수한 주택. 이거를 장수명 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요거 이제 꼭 기억할 때 장수명 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주택이나 일단 내구성이 있어요. 내구성. 내구성이 뭐냐면요. 끈기 있죠. 끈기. 끈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끈기 플러스 깡다구 있죠. 이게 사람이라도 보통 보면은 뭐 그 100m, 200m 달릴 때는 모르는데 막 이렇게 장기적으로 막 마라톤 달릴 때 보면 마라톤이 바로 내구성을 요구하죠. 마라톤. 일반적으로 한 번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장기적으로 마라톤을 뛰어야 된다. 그럼 마라톤 같은 경우는 체력 안배를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변성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 변화에 적응을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수리가 용해야 된다. 수리. 쉽게 이제 꺼내서 수리가 돼야 된다. 그럴 때는 이제 이런 세 가지가 장수명이다.
그럼 장수명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성질이 우수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성질을 암기를 해야 돼요. 그죠? 어떻게 암기합니까? 내가 수리해야 된다는 거죠. 누가? 내가 수리하는 주택이다. 그죠? 내가 수리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의 단지로 넘어갑니다. 자,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여기 이제 주택의 단지가 있으면요. 자, 주택의 단지가 이렇게 있을 때, 주택의 단지 안을 잘 보세요. 주택의 단지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주택이 물론 있겠죠. 그 다음에 주택도 있을 수 있고, 무슨 시설도 있을 수 있어요? 부대 시설이 들어갈 수 있죠. 그 다음에 복리 시설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거까지는 놔두시고요. 자, 그러면, 자, 단지와 단지를 구별하는 기준이 뭐냐면요. 자, 여기는 이제 단지 밖입니다. 그죠? 예. 근데 이제 단지를 구별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결국 이 이제 도로가 있을 때 이 도로가 있죠. 이게 진입되는 도로, 진입로가 있습니다. 진입로가 있는데 진입로가 없이 바로 들어가는 것도 있겠죠. 예. 그러면 여기 이제 단지와 단지를 구별하는 기준. 여기도 이제 아파트가 이렇게 있으면은 단지와 단지를 구분하는 거요. 단지와 단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26회 시험에 나왔습니다. 올해 시험에 나온 거죠.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먼저 도로 아니면 철도거든요. 예, 여기가 만약에 이제 철도가 다닐 수 있어. 그럼 철도가 다닐 때는요, 이게 무슨 도시철도든 고속철도 관계없이 전부 다 철도가 된다면은 이거는 단지를 단지와 단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여기 육교를 만들면은 관계가 없는데, 이런 게 없을 때 이야기입니다. 예. 육교가 없다든지 지하도가 없어요. 그럴 때는 이제 단지를 따로 이렇게 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300세대 넘으면 관리사무소 줘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단지와 단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도로 아니면 철도인데, 이 도로가 일반 도로는 그 도로의 폭이 얼마가 돼야? 도로 폭이 20m 이상 됩니다. 근데 일반 도로가 아니고 그냥 이제 지금 현재 도시 계획으로 됐다. 그럼 도시 계획 예정 도로가 됐다면 도시 계획 예정 도로는 이 도로 폭이 얼마냐 이거죠? 그럴 때는 이 도로의 폭은 8m가 넘으면 됩니다. 8m 이상. 그 우리 올해 시험은 요거 20을 써넣는 문제가 시험에 나왔죠. 20. 그래서 요거 아무것도 아니겠지만은요, 평소에 일반 도로라는 거는요, 일반 도로가 뭐냐? 일반 도로가 뭐예요? 여러분, 일반 도로가 뭐예요? 일반 도로가 뭐예요? 자, 우리가 보세요. 도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고속국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국도가 있어요. 일반 국도입니다. 둘 다 무슨 도? 국가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도로가 아닌 도의 도로나 광역시, 시도, 광역시나 도나 군, 시나 도나 이런 군의 도로가 또 있어요. 도로. 예, 이런 도로는 다 이제 번호가 있습니다. 번호가 붙어 있는 도로는요, 예, 이렇게 일반 도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46번 국도다. 그럼 46번 국도가 만약에 100번은 외곽순환 도로가 100번이잖아요. 아시죠? 100번이. 예. 예, 고속국도가 100번이다. 외곽순환 도로. 그러니까 고속국도는 전부 다 이거는 폭이 얼마든지 관계가 없어요. 번호가 붙어 있잖아요.
100번. 일반 국도도 번호가 있죠. 시, 도, 구는 뭐 예를 들어서 이 도로도 지방 도로라고 지방 도로. 이런 지방 도로도 345번 해가지고 지방 도로가 있다. 그러면 시나 도나 군의 도로가 지방 도로다 그러면 이 지방 도로도 번호가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번호가 붙어 있는 도로는 이렇게 이제 고속국도 아니면 일반 국도 아니면 지방 도로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셨죠? 근데 번호가 없는 도로가 일반 도로입니다. 무슨 번호가 없는 거? 일반 국도나 고속국도나 지방 도로는 뭐가 있다고? 번호가 있단 말이에요. 번호가 없는 도로가 일반 도로예요. 그럼 우리가 앞에 있는 도로가 번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도로가 번호가 있어요? 없습니다. 이런 도로를 일반 도로라고 그래요. 번호가 없는 도로. 그럼 번호가 있으면은 폭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없어요. 제발. 번호가 없는 도로 말이에요. 번호가 없는 거. 이게 뭐 일본 고속국도도 아니고 고속도로는 다 국도입니다. 그리고 일반 국도는 번호가 다 있죠. 지방도로도 번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번호가 없는 도로가 일반 도로거든요. 우리가 지금 밖에 보는 도로가 다 일반 도로. 그럼 일반 도로가 20m 이상이 될 때만 이거는 단지와 단지를 구분한다. 그 도시계획 예정도로는 폭이 8m 이상이죠. 그럼 선생님, 번호가 있는 도로는 폭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예, 관계가 없습니다. 번호가 붙어 있는 도로 번호가 붙어 있는 도로는 일반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그게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다 번호가 있겠죠. 폭이 20m 이상인 일반 도로, 폭이 8m 이상인 도시계획 예정도로 다 이제 단지와 단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 밑에 부대 시설이 보면은 부대 시설은 딸린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주차장 관리 사무소 뭐 이런 걸 말하죠. 담장, 단장의 도로. 그 밑에 이제 예외 시설 중에서 이제 우리가 보안등, 대문, 경비실 같은 거, 그 공중 화장실 찾았습니까? 안내 표지판 공중 화장실, 예, 부대 시설입니다. 저수, 지하, 양수, 대피 시설, 예, 쓰레기 처리 시설, 오수 처리 정화조, 소방 시설, 냉난방 공급 시설인데 거기 제일 밑에 보면요, 지역 난방 공급 시설은 제외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냉난방 공급 시설이라 할지라도 지역 난방 공급 시설은 제외된다 이렇게 됐는데 그럼 제외된다는 뜻이 뭐예요? 예? 거기 적어 놓습니다. 예. 이 지역 난방 공급 시설은요, 기간 시설이다 보시면 돼요. 기간 시설 또는 간선 시설 될 수 있는데요. 예, 부대 시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적어도 기간 시설. 나중에 할 겁니다. 지역 난방 공급은 기간 시설이 됩니다. 자, 잘 들으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부대 시설에서는 아닌 것 하나만 보면은 지역 난방 공급에서 제외된다. 그 제외된다는 거를 별표를 거기다가 제외해 놨잖아요. 그거를 빨간 걸로 제외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씌워버렸어요. 제외에다가 앞으로 색깔을 다 들고 다니셔야 돼요. 예. 제외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해놓고 옆에다 빼놓으세요. 이렇게. 예. 요거는 이제 기간 시설이다. 만 연결되어 있으면 그거는 이제 간선이 되는 거고요. 연결되어 있을 때 연결된 기간 시설은 간선 시설이 됩니다. 기간 시설인데 이게 뭐가 되어 있으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단지와 단지와 연결되어 있으면 그건 간선 시설이 된다는 거죠. 그럼 뭐는 아니다. 부대 시설은 아니다 이겁니다. 이거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잘 모르면 몰라요. 왜 안 가르쳐 주느냐? 모르니까.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세요. 복리시설입니다. 복리시설이라는 거는 이제 주민들의 생활 복리를 위한 시설이거든요. 그럼 어린이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그 다음에 주민공동시설인데 보면 굉장히 많죠. 예, 종교시설도 있고, 뭐, 판매시설 중에 소매시설, 상점, 교육, 연구, 노유자, 수련, 금융업소 있죠. 그 다음에 공동작업장, 지식산업센터, 사회복지관, 주민공동시설 밑줄 내놓으세요. 그 7번. 이게 주민공동시설이 왼쪽에 보세요. 왼쪽에.
그 7번에 주민공동시설 밑줄 꺼놓고 왼쪽에 보니까 주민공동시설이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다시 16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주민공동시설이 건설 규정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런 만약에 주민공동시설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경로당 있잖아요. 근데 그 위에 복리시설 경로당 있죠. 예, 더블됩니다. 더블돼요. 더블된다는 거는 이제 복리시설 중에서 이미 정해져 있을 때는 관계가 없는데 정해져 없는 거는 다 주민공동시설로 보자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어린이 놀이터는 주민공동시설은 맞는데, 그죠? 주민공동시설 맞죠? 네, 미리 나와 있기 때문에 복리시설이 나와 있죠. 나와 있으니까 굳이 이야기 안 해도 그냥 복리시설이고, 따로 주민공동시설이라는 거는 언급이 안 되는 부분을 말합니다. 언급이 안 되는 거.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언급이 안 된 게 뭐예요? 9번에 독서실이 있죠. 독서실은 뭐가 들어갑니까? 예, 주민공동시설이 들어간다는 거지. 언급이 되어 있는 거는 관계가 없고요. 여기 언급이 안 되어 있는 거는 다 주민공동시설로 보면 된다는 말이죠. 아시겠죠? 도시군계획시설은 시장이죠, 시장. 예, 시장도 복리시설이다. 근데 이 복리시설 중에서 1종 건생과 2종이 있는데 2종 건생에서 이제 포함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예, 건생시설에서는. 그래서 복리시설에서 들어갈 수 없는 게 장의사, 총포판매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지 복리시설 중에 부대시설에서 제외되는 거 한 개만 기억하세요. 뭐 아까 뭐였습니까? 지역 난방시설. 예. 공부하는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공부하는 방법은 제외되는 거를 공부하시는 거예요. 제외되는 거. 이게 이제 제외되어 있고요. 그리고 부대시설이 아니다. 이거 찾으시면 되겠죠. 복리시설이 아닌 것에서 찾아보면 부대시설을 찾으면 되겠죠. 부대는 복리시설이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복리시설이 또 아닌 것 중에서 또 장의사 아니잖아요. 근린생활시설 중에서는 안 들어가죠. 그 다음에 총포판매소, 안마, 시술소 들어가면 안 되겠죠. 단란주점, 그 다음에 다중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은 옛날에 뭐였습니까? 이거 구고시원이죠, 고시원. 이 5개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면 맞습니다. 근데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라도 이 5가지는 제외된다고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5가지는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복리시설 중에서 이거 들어간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 아파트 단지 안에 만약에 총포 판매소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야, 오늘 굉장히 기분 나쁜데, 오늘 김 차장 손 좀 봐야 되겠는데, 야, 이 사장, 총포 하나 주라. 탄산총 하나 주라. 오늘 손 좀 볼 사람 있어. 큰일 나죠. 아빠 어디 있어? 술 한잔 먹고 있는데 단란주점이 있어. 말 안 되잖아, 지금. 그래서 이 5개는요, 이 단지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시설이 몇 개가 있다? 5개입니다. 그래서 5개 첫 자를 따보세요. 장총 안 단다 이거죠. 장총 안 단다. 몇 개? 5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예. 저걸 잘 기억하는 분들이 이제 보면 점수가 높아지는 거고, 암기력이 떨어진다. 그럼 점수가 안 올라요. 그럼 암기력을 높이는 방법은 뭐냐? 평소에 암기를 해야 돼요. 단지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거 몇 개? 5개. 장총 안 단다. 장의사, 총포판매소,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다중생활시설. 부대시설은 지역난방시설이 제외되죠. 예,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기반시설하고 기간시설은 다릅니다. 거기, 기반시설과 기간시설은 다르죠. 자, 기반시설은 사회 기반시설을 말하는 거니까 국토계획법에서 정해지는 겁니다. 이거는 국토계획법에서 정해지는 기반시설입니다. 근데 국계법의 기반시설을 찾아보니까 제가 몇 개가 나오냐 했더니 그 왼쪽에 보면요, 약 60, 거기 보세요. 60한 몇 개까지 큰 줄거리가 뭐 7가지로 나오지만은 64개 정도가 있습니다. 기반시설이.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요, 기반시설 하면은 어떤 게 기반시설입니까? 그 사회의 기반시설이 뭐예요? 도로, 철도,
네 개만 들으라 그러면 네 개, 이거 항만공항입니다. 공항. 예. 그러니까 가장 이제 그 사회가, 그 나라가 부국한 나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뭐가 많이 있어야 돼요? 도로 사정이 좋아야 돼요. 그 다음에 철도가 잘 돼야 됩니다. 철도가. 그 다음에 항만이 제대로 있어야 되고, 많아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가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항만이 있어야 된다. 공항이 많아서 좋은 게 아니에요. 공항이 뭐 10개 있다 20개 있다 많아서 좋은 게 아니야. 쓸모 있는 공항이 한 개라도 좋은 공항, 국제적인 공항의 구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지금 우리나라가 뭐 지방자치제 뭐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군데 뭐 공항 많이 만들었잖아요. 에? 쓸모없는 공항 100개 쓰면 뭐해? 비행기 한 대도 착륙이 안 되는데 거기는. 예. 제대로 국제공항을 구비해야 돼요. 제대로 된 공항이 우리나라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천에 그 지금 국제공항. 예. 나머지는 지방공항은 국제 기능을 발휘를 못한다 그럽니다. 눈이 오면 바로 뭡니까 마비돼 버리죠. 지금 심지어 외국의 국제공항 같은 경우는요, 그 비행장이 전부 다 열선을 깔아놨죠. 열선 다 깔아놨어요. 열선 깔아가지고 눈이 와도 갑자기 녹아버립니다. 열선 깔아버리면. 그런 장치가 다 되어 있는데 그게 안 됐으면 공항이 국제적인 공항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럼 가장 대표적인 기반 시설이 도로, 철도, 항만공항인데, 옛날에 그리스 부도가 났을 때 공항을 일본 놈한테 팔고 그랬잖아요. 지금 공항 돈이 없어가지고 경매 넘어가 일본이 사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거 다 사들였습니다. 다시. 예. 자본 집어넣어가지고 공동 경영을 한다든지 해서 막 법을 만들어서 지금은 안 뺏기려고 난리죠. 예. 기간이 뭐냐면은요, 기간은 이거는 이제 만약 예를 들어서 이거 약간 색깔이 틀립니다. 이거는 도로, 예. 물론 도로는 들어갔죠. 상하수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기간이란 거는 뭐냐, 생활에 필요한 걸 말하죠.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말하고요. 기반은 그 나라, 국가에 필요한 시설이에요. 좀 차원이 틀리죠. 국가 단위로 필요한 거는 뭐다? 기반 시설이고요. 국가가 필요한 거는, 생활에 필요한 거는 무슨 시설이에요? 기간입니다. 그럼 생활할 때 뭐가 있어야 돼? 상하수도 꼭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전기 들어가야 됩니까? 전기. 통신 시설이 됩니까? 예, 통신. 지역 난방, 예, 난방 시설. 이런 거. 예, 전기 들어가요. 통신이 필요하죠? 지역 난방. 예, 겨울에 난방 없이는 어떻게 살아? 그래서 이거는 국가가 필요한 시설은 무슨 시설? 기반 시설이고요. 사람이 생활하기 위한 필요한 시설은 기간 시설입니다.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지역난방. 자, 우편함 이런 거죠. 우체통, 우편함도 필요하죠. 예, 이게 생활에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간선 시설이 있어요. 이제 오늘 공부의 가장 정점입니다. 간선 시설이죠. 이게 비슷비슷한 것 같아도 틀립니다. 간선이란 건 뭐냐? 주택 단지 안의 기간과 단지 밖에 있는 기관 시설을 연결해 놓은 겁니다. 연결하는 시설이죠. 그러면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도로나 그게 도로가 될 수도 있고, 상하수도가 될 수도 있고, 뭡니까? 전기가 될 수도 있고, 통신시설이 될 수도 있고, 지역난방시설이 될 수도 있고, 예, 또는 뭡니까? 이게 이제 우편함이 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이게 연결하는 거니까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지역난방, 우편함, 이게 단지 밖의 기관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거는 이제 간선이 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단어를 찾아라 그러면은 연결이라는 말이 들어갈 때는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도로, 상하수도 이게 똑같죠? 뒤가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이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은 간선이 되는 거예요. 그 연결이라는 말이 없죠? 그럼 그냥 기간이죠. 연결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없으면 그냥 기간입니다. 연결이라는 말이 들어간다? 그럼 간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이제는. 자, 아까 방금 보셨죠? 단지가 있는, 단지 밖에 있는 도로입니다. 자, 요거 기관입니다. 기관 시설입니다. 요 기관, 여기 이제, 여기도 기관 시설, 이게 이제 연결시킨다. 여기 이제 여기 간선이죠. 간선 시설입니다. 근데 이제, 이때 기관이라 하지 않고, 단지 안에 도로죠. 단지 안에 도로를 우리가 명칭을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같은 도로인데, 단지 안에 있는 도로, 간선 시설인 도로, 기관 시설인 도로가 다 다릅니다. 종류가. 자, 그러면 언니가 지금 택시를 타고 단지로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이제 언니 어디까지 왔어 하면은 지금 어디 있어 지금 이 언니가 어디 있어요? 예? 나 지금 기관 시설인 도로에 지금 있어. 아직까지 간선실에 안 들어갔습니다. 자, 그럼 이 언니가 택시를 탔는데 간선실에 요즘 들어갔어요. 연결되어 있는 거. 택시가 이쯤 들어와요. 진입도로 들어갔습니다. 언니 어디쯤 왔어? 나 간선시설인 도로에 있어. 자, 언니가 이제 단지 안에 도로 들어있죠? 단지 안에 도로가 있다. 그럼 이거는 뭐죠? 부대시설입니다. 부대시설인 도로죠. 그러니까 이 도로가 어디에 도로냐 다 다른 거지. 그래서 단지 밖에 있는 도로는 기관시설인 도로고요. 단지와 단지를 연결하는 도로, 진입도로, 이 진입도로는 그냥 이거는 간선시설인 도로인 거예요. 진입도로가. 그리고 단지 안의 도로는 부대시설이 되는 거예요. 부대시설. 다 틀립니다. 종류가. 그러니까 도로라고 하더라도 단지 밖에 있잖아. 단지 밖에 있으니까 이건 기관이죠. 기관. 근데 단지와 단지를 연결하는 도로니까 간선이죠. 간선시설인 도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이제 진입도로랍니다. 진입도로. 그죠? 그럼 진입도로는 간선입니까? 기관입니까? 간선이죠. 연결하는 거니까. 예. 근데 단지 안에 도로는, 요거는 별도로 무슨 시설을 본다? 부대시설이라고 하죠. 부대시설. 요 그림 하나 잘 그려 놓으세요. 도로도 다 명칭이 틀려요. 기관시설인 도로, 간선시설인 도로, 그 다음에 부대시설인 도로죠. 그 단지 안의 도로는 전부 다 무슨 시설이다? 부대시설이죠. 그리고 이제 그 간선시설 아까 했고요. 공구는 공사 구간인데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공구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자, 공구는요, 여기 중요한 것이 공사 구간의 준말입니다. 공사 구간. 그래서 이 공사 구간의 두 글자를 따서 공구라고 합니다. 공구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게 이런 말이 나와야 됩니다. 분할 사업 시행이라는 게 있어요. 분할. 그러니까 사업 시행이라는 거는, 사업 시행 계획을 할 때 분할할 수 있는 거는 적어도 600세대 이상을 건설할 때입니다. 주택 건설 사업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건설회사가 500세대를 짓는단 말이죠. 그럼 500세대를 지을 때는 500세대를만 건설하겠다. 그럼 분할 사업 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조금 더 짓기 위해서 내가 600세대 이상을 건설하겠다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제 분할이 되는 거예요. 분할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공사 구간을 이렇게 나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최초의 공구, 1공구, 최초의 공구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공구를 합시다. 나머지 공구. 그럼 이거 전체는 뭐 받아야 돼요?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죠. 30이 넘으니까. 전체가 사업계획 승인 받았어. 그럼 최초의 공구는 300세대 이상의 공구는 단위가 300세대 이상의 단위로 잘라야 됩니다. 나머지 공구도 마찬가지로 300세대 이상을 자르는 거죠. 그 왜 이렇게 공구로 자르냐면요. 이게 이제 분양이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300세대를 먼저 짓는 거예요. 그럼 착공 신고도 별도로 하고, 그 다음에 준공검사를 뭐라고 하냐면 사용검사를 합니다. 사용검사를 별도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별도로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300세대 짓고 난 다음에
사용검사 받아가지고 끝내고, 입주시키고, 그 다음 나머지를 또다시 뭐 할 수 있어요? 이미 사업계획 승인 받아놨으니까, 예, 착공신고나 사용검사를 별도로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 대신, 공구와 공구는 경계 폭이 6m가 넘으면 됩니다. 예, 경계 폭은 몇 m? 6m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럼 이 경계를 두는 요 자리에다가 뭐 부대 시설 설치해도 되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장벽을 만든다든지, 도로를 만든다든지, 그건 알아서 해는 이야기예요. 조경을 해도 되고. 예. 다만 경계 폭을 갖다가 6m 이상의 경계 폭을 마련해 줘야 돼요. 폭이 6m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최초의 공구는 사업계획 승인 받고 몇 년 안에 착공을 해야 되냐, 착공 신고를 5년입니다. 예, 그래서 최초의 공구는 5년 이내 착공 신고해야 돼요. 뭐 받고? 사업계획 승인 받고 말이죠. 사업계획 승인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착공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사업계획 승인 받은 것이 효력이 없어집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취소 가능하다. 근데 나머지 공구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 공구는 언제 착공해야 됩니까? 최초의 공구 착공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착공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착공 신고를 만약에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 전체가 사업계획 승인 받았잖아요. 근데 이거 다 했어. 사용검사까지 다 받았어. 입주 다 됐거든요. 그럼 여기 나머지 착공 신고를 하고 2년 안에 착공 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이거 전체가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는 없죠. 그래서 최초의 공구만 5년 이내 착공을 해야 되는데, 뭐 받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란 말이죠. 사업계획 승인 받고 최초 공구는 5년 안에 착공을 하지 않으면은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놓은 것이 취소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머지 공구는 이 최초의 공구 착공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착공 신고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안 했다 하더라도 사업계획 승인 취소는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공통적인 분모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분할 사업 시행이라는 것은 몇 세대 이상이 될 때만, 600세대 이상이 될 때만 공구라는 개념이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선생님, 500세대는 공구가 넣으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공사 구간을 나눌 필요가 없잖아. 적어도 600세대 이상을 지을 때만 공구의 개념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업 주체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조합도 다음 시간에 하고, 조합의 종류는 이제 지역과 직장과 리모델링 조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택지 리모델링 이렇게 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오늘은 이 공공택지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이 공공택지라는 것은요, 공공사업이 10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공공사업 10개가 있는데, 10개의 공공사업으로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택지를 말합니다. 공동주택 건설 용지죠. 건설을 위한 택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공공택지는 말 그대로 공공사업이 몇 개냐? 10개다 이거예요. 10개. 그럼 그 10개 공공사업을 통해서 뭐를 짓기 위해서? 공동주택을 건설을 하기 위해서 둔 그 택지를 갖다가 공공택지라고 합니다. 그럼 공공택지는 무슨 사업이 꼭 돼야 돼요? 무슨 사업? 공공사업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공사업이 10개입니다. 국산, 공택, 공도경. 암기하셔야 돼요. 공도경. 자, 혁신, 행복, 행복, 공익입니다. 두 글자씩 기억해야 돼요. 두 글자는. 예. 자, 저거 보면요.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은 공공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거.
대지를 땅을 조성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산업단지 있죠.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거. 산업단지 개발하는 사업은 공공사업이죠. 공공주택 지구를 조성하는 게 있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서. 그 다음에 택지 개발 있죠. 신도시를 개발하는 택지 개발 사업은 다 공공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공공지원 있죠. 아까 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을 촉진시키기 위한 촉진지구입니다. 촉진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말이 굉장히 긴데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조성 사업이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 신도시를 개발할 때 도시개발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이 있고, 혁신도시 아시죠? 진주, 전주처럼 혁신도시 개발 사업이 있고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행복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공익사업이라고 합니다. 공익사업이 뭐냐면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는 공시법에 따른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겁니다. 도로, 철도, 항만공항,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을 공익사업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기반시설 건설 사업을 말합니다. 이걸 공익사업이라고 그래요. 그럼 특히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이거는 국상공택인데, 공도경시, 사람 이름입니다. 혁신, 행복, 행정중심복합, 공익, 이렇게 암기하시잖아요. 이 세 가지 사업 중에서 공도경시를 조심해야 돼요. 공도경에 대한 사업은 반드시, 요거는,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일 때만 됩니다. 혼용이라도, 이 두 개는 또 혼용까지 되죠. 혼용이라도 수용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 여기에 한정합니다. 한정한다는 거죠. 한정이란 말 아시죠? 만약에 환지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 말인데. 환지 방식이 뭐냐면요, 새로운 땅을 공급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종전의 토지를, 새로운 토지를 주는 거예요, 보상을. 야, 돈을 달라. 그건 수용 방식이죠. 돈으로 주는 거는 수용 방식이고, 사용은 뭐냐면은 이제 보상금을, 땅을 사지는 않고 사용만 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주는 겁니다. 수용하면은 사용도 같이 들어가야 돼요. 왜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주택을 건설하고 인원 장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 인원 장비가 들어가는 것은 땅 사용료만 주면 되겠죠. 그래서 수용할 때는 반드시 사용 방식도 같이 들어갑니다. 사용료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라는 것은 땅을 보상금을 주고 사용을 하는 것도 있지만 취득하는 걸 수용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취득. 수용은 취득이고요. 보상금을 주고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은 사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용 사용 방식에 한정된다는 거는요. 예를 들어서 사업 주체가 땅을 사들이 가지고 자기 걸로 만든 다음에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보상금 주고 현금으로. 근데 환지 방식은 이제 땅으로 주는 거예요. 땅으로 보상하는 겁니다. 그럼 환지 방식은 이제 나중에 개발이익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는 공공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게 환지 방식으로 됐다면 틀린 겁니다. 이게 공공사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논점이 다음 중 공공사업 10개 중에서 공도경시를 찾아라 이거예요. 공도경시 찾아가지고 제일 끝에 말이 만약에 수용 사용 방식이나 혼용 방식 중에서 수용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이 하나다,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환지 방식이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요거는 무조건 틀린 겁니다. 뭐가 아니다? 공공사업이 아닌 거예요. 땅으로 보상받으면 그 땅이 값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엄청나게 뛰죠. 개발되면 수십 배 올라가잖아요. 그런 거는 공공사업이 될 수가 없는 거지. 땅으로 보상받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보상금을 돈으로 보상받는 방식이 있잖아요. 수용 방식. 이런 것만 공공사업이 되는 겁니다. 공공사업을. 그래서 보상금을 갖다가 받고 수용 사용 방식에 따라서 조성되는 거는 공공사업인데 환지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공공사업이다.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중요합니다. 자, 공부는 뭐가 있다?
논점이 있어요. 논점. 그 논점을 여러분들이 강사한테 강의를 들어서 그 논점을 찾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대 시설이 아닌 것에서 아까 지역 난방, 그 다음에 복리시설 아닌 것에서 장총 안 난다, 이런 거 제외되는 거, 그런 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암기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정확한 내용이죠. 한 개를 알아도, 지금부터 여러분들 공부하실 게 이겁니다. 한 개를 알아도 대충 알아가지고는 안 돼요. 정확하게 못하면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예. 마음 조급할 필요 없습니다. 한 개를 알아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